미 연방준비제도가 11월 연방시장공개위원회에서 향후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뉴욕시 재정 적자로 인해 시정부 공무원 인력을 50%를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가상화폐를 채굴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전력을 소모하게 되는데 뉴욕주가 미국 내에서 최초로 환경 보호를 위해 가상화폐 채굴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다가오는 연휴 기간 많은 뉴욕 주민들과 관광객들로 인해 인파가 몰려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다음 달 첫 3주간 매주 일요일마다 맨해튼 5번가 차량 통행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증오 범죄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캐티 호쿠 주지사가 이에 대응하는 법안을 서명했습니다. 버지니아주 체스피크의 한 워마트 매장 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 포함 총 7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서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시설 관리 문제들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FDA가 1형 당뇨병의 계시를 늦추는 약 티즈일드를 처음으로 승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11월 연방시장공개위원회에서 향후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제롬 파월 의장은 이르면 12월부터 인상폭을 낮추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 전해드립니다. 오늘 연준은 지난 1일에서 2일 연방시장공개위원회 회의 의사록을 공개했습니다. 의사록에는 회의 당시 연준 의원 상당수가 경기 침체 위협이 커지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통화 정책이 연준 목표치인 인플레이션 2%대 안착에 충분할 정도로 제한적인 수준에 가까워짐에 따라 향후 속도 조절이 적절해지리라 관측했습니다. 아울러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경우 금융 시스템 내 불안정성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일부는 인플레이션이 약해진다는 구체적 징후를 보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연준은 이달 초까지 무려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상승하는 금리는 경제를 둔화시키고 상품과 노동에 대한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리가 너무 높아지면 연준이 침체를 촉발하거나 장기적인 경제 약세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연준은 이태껏 경기 침체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위원들이 내년에 경기 침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의사록은 지난달 이르면 12월부터 인상폭을 낮추겠다는 파월 의장의 회견 내용을 뒷받침해 오는 12월 13일에서 14일 마지막 FOMC를 앞두고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에 무게가 더 실렸습니다. 투자자들 역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에 무게를 실으면서 미국의 주요 주가 지수는 연준 의사록 발표 이후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다만 연준 위원들은 2023년에 금리를 추가 인상한 다음 인플레이션 감소를 확인하기 위해 높은 금리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월스트리트는 연준이 내년까지 기준금리를 5%로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에릭 애덤스 시장이 최근 뉴욕시 각 기관장들에게 시 정부 공무원의 50% 인력을 줄일 것을 권고하는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은 내년도 뉴욕시 재정 적자를 이유로 설명했지만 이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 내년도 예산 집행에 수십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최근 뉴욕시 각 부서 국장들에게 시정부 공무원 채용을 50% 줄여 약 4,700명의 인력 감축을 집행할 것이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에너지 비용 상승과 의료비 증가 등을 이유로 댔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비용 절감의 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만약 그래도 예산 부족이 심각하면 또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은 뉴욕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교통 안전이나 주택 공급 등 시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을 무리하게 감축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에릭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는 경제 위기에 준비해야 하고 이를 시민들의 필수 공공 서비스에 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시장실에 따르면 뉴욕시의 재정 적자는 2023-2024 회계년도에 46억 달러, 2025-2026 회계년도에는 5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담스 시장의 계획대로 시 공무원 축소와 서비스 감축 등을 통해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은 최고 25억 달러에 불과해 여전히 뉴욕시는 많은 금액의 재정 적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가상화폐 채굴은 컴퓨터로 수학 방정식을 풀어 가상화폐를 버는데 이 과정은 엄청난 양의 전력을 소모합니다. 뉴욕주가 미국에서 최초로 환경 보호를 이유로 가상화폐 채굴을 제한했습니다. 계속해서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2년 동안 가상화폐 채굴을 제한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화석 연료 발전을 이용한 가상화폐 채굴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력발전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로는 채굴이 가능합니다. 호콜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하며 뉴욕주 북부에서 온 주지사로서 비교적 발전이 덜 된 커뮤니티에 경제적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하고 뉴욕주가 금융혁신의 중심이 되면서 동시에 환경보호를 우선시하기 위한 중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헤더 브리체트 멀리건 뉴욕주 기업위원회 회장은 뉴욕 주정부가 그 어느 산업이나 부문의 성장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여러 디지털 자산 채굴 기업 등을 대표하는 디지털 상공회의소는 이번 뉴욕주 정부의 결정에 실망했으며 다른 주로 사업을 옮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 등은 가상화폐 채굴이 에너지를 지나치게 사용하고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환경단체 어스저스티스의 리즈 모러는 이번에 제정된 뉴욕주 법은 가상화폐 채굴에 대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가상화폐 채굴은 기후 안보에 대한 주요 위협이며 면밀하게 규제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연방당국은 최근 몇 년 동안 급속 성장을 이룬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하는 것을 주저해왔으며 대신 각 주정부가 각자 관련 규제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다는 업계의 희망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또 증권거래위원회 등 규제 당국에도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 내 37개 주에서 160개 이상의 가상화폐 관련 법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는 12월 첫 3주간 매주 일요일마다 맨해튼 5번가의 차량 통행이 금지됩니다. 뉴욕시는 연휴 기간 동안 더 많은 뉴욕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보행자를 위한 거리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입니다. 뉴욕시 맨해튼의 중심가인 오해비뉴에 차량이 통제되는 날은 오는 12월 4일, 12월 11일, 12월 18일 이렇게 총 3번입니다. 차량이 통제되는 구간은 오해비뉴를 따라 48스트리트에서 57스트리트까지 11개 블록으로 지정됐으며 당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한됩니다. 이와 함께 11월 30일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오해비뉴와 6해비뉴 사이를 잇는 49스트리트와 50스트리트는 매일 오전 11시부터 자정까지 보행자 전용 거리로 전환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뉴욕시 교통부와 뉴욕시 경찰국, 피트애비뉴 협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바쁜 연휴 기간 동안 쇼핑을 즐기는 보행자를 위해 해당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전환한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매년 이맘때는 전 세계 사람들이 맨해튼 미드타운으로 몰려든다며 올해 우리는 모든 뉴욕 시민과 관광객들이 더 안전하고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이 거리에는 오후 1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합창단, 드럼 공연, 삼바 공연 등 쇼핑객들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들이 마련됩니다. 식음료 공급업체도 추가 배치되고 더 많은 공공좌석들이 마련돼 안전하고 쾌적한 휴가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This city is like
magic. There are too many cars and like open the street is beautiful. Everyone can walk.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번 발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은 아닙니다. 이번 조치 시행에 따를 교통 상황 악화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어젯밤의 경우 맨해튼 5번가 삭스피트 애비뉴에서는 엘튼 존의 공연으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공연은 환상적으로 진행됐지만 이로 인한 주변 교통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I want to go home. I want to go home. This is crazy. 꿈쩍도 하지 않는 차들 사이로 사람들은 지나다니고 경적 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What is that? That's Elton John. Oh, is it? Cool. Next time I'm just gonna get a helicopter, I guess, you know? It's ridiculous what's happening right now. 뉴욕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구간 인근에 MTA 버스 차선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며 버스 노선 재구성 또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 think it's horrible to close it because it's just going to create gridlock everywhere else. 중소기업 활성화를 장려하도록 구상된 이번 계획은 뉴욕시 사상 최대 규모의 연말 연시 보행자를 위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지만 악재로 꼽히는 뉴욕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콜로라도에서 발생한 성소수자 대상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뉴욕에서도 게이바에 기물 파손을 가하는 공격이 발생하고 유대교 회당에 대한 공격 계획이 단로나 관련 용의자가 체포되는 등 증오 범죄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자 캐티 호쿠 주지사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정례 브리핑에서 뉴욕주에서 증오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증오범죄 대응을 위한 두 가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증오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은 향후 증오범죄 예방과 관련한 교육을 의무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뉴욕주 전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다양성 인정 및 존중에 관한 교육 캠페인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헬스키친에 있는 게이바에 돌을 던지며 상점을 훼손시켜온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게이바 소유주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세 번째 공격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콜로라도주 성소수자 클럽 총격 사건으로 인한 모방범죄가 고개를 들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주말 뉴욕시 유대교 회당을 상대로 수십 발의 탄약과 반자동 소총, 대형 사냥용 칼까지 소지하고 대규모 인명피해를 노린 범죄 계획을 세웠던 용의자들이 체포됐습니다. 특히 12월 유대 명절 하누카를 앞두고 이를 모방한 반유대주의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해 뉴욕 주정부도 추가적인 보호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경찰국은 올 들어 지난 10개월 동안 인종, 종교, 성 정체성과 관련된 증오범죄가 1,700건 이상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박진우입니다. 버지니아주 체스피크에 있는 한 대형 월마트 매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총 7명이 사망했습니다. 최근 콜로라도에서 총격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지 사흘 만에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홍찬호 기자입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체서피크 월마트 내부에서 한 괴한이 직원들을 겨냥해 총격을 가하면서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월마트 매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희생자와 총격범이 모두 사망한 뒤였습니다. 부상자 중 5명은 노퍽 종합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용의자가 해당 마트의 직원이거나 과거 일했던 경력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체서피크 경찰의 리오 코진스키 대변인은 경관들이 총을 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용의자가 자해로 숨졌는지는 아직 단언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루이즈 루커스 버지니아주 상원 의원은 많은 생명을 앗아간 이 총격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낼 때까지 쉬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보다 사흘 전인 19일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한 성소수자 클럽에서 22살 남성이 고객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해 5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당시 퇴역군인 등 2명의 손님이 대담하게 총격범에게 달려들어 제압해 더 큰 희생을 막고 범인을 생포할 수 있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뉴욕시가 서민용으로 제공하는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이 오래도록 해결되지 않은 시설 관리 문제들에 이제 지쳤다며 거리로 나와 당국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곰팡이가 쓸어 다 뜯어진 천장과 누렇게 녹이 쓴 화장실 욕조, 낡은 부엌 사진들을 보이며
시형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금 당장 수리 공사를 시작해달라고 분노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일부 아파트엔 가스가 없거나 요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다가오는 추수감사절 음식을 만들 수도 없는 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불만은 뉴욕시 전역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한자리에 모인 입주자들은 이러한 문제가 수년간 지속돼 왔다고 말하며 시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임대료도 내고 규칙을 따르면서도 오랫동안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This is not humane. Shouldn't nobody have to live like this? We have a lot of leaks in our building because the pipes are old and the water just trickles down. 이들은 시정부에 세 가지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기적절한 수리와 정기적 수질 및 파이프 점검, 정기적인 시 대규모 유지 보수 작업입니다. 니차 대변인은 이러한 노후화된 건물은 정부가 수십 년 동안 공공임대 아파트에 대한 투자를 중단한 직접적인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재 뉴욕시 전역 공공임대 아파트의 40%가량인 약 7만 채 이상이 비슷한 상황으로 수리 공사가 시급한 상황이며 이를 위한 예산은 40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위해 뉴욕시와 뉴욕주, 연방 차원에서 계속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브롱스에 있는 니차 아파트 주민들은 2주 동안 온수가 공급되지 않아 지쳤습니다. 서민용 주거지인 니차 아파트엔 저소득층과 암 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요리할 때는 물론 요즘같이 추운 날 목욕하기 위해 물을 끓여야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온수의 복구 시기는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전반적인 당뇨병 치료제 개발이 부진한 가운데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1형 당뇨병의 개시를 늦추는 약인 티지일드를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제1형 당뇨병의 발병을 늦추는 치료제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승인됐습니다. 미국 바이오 제약회사 프로벤션 바이오사가 개발한 제품인 티지엘드는 단세포군 항체 주사로 1형 당뇨병 초기 증상을 보이는 8세 이상의 환자에 대해 사용이 허가됐습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에 따르면 1형 당뇨병은 미국에서 약 200만 명이 겪는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으로 3기 1형 당뇨병으로 진행된 환자는 평생 동안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혈당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3기에 도달하면 치명적일 수 있는 당뇨병성 케토산증을 포함한 중대한 건강 위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티지엘드는 체내 면역 시스템이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내 세포를 실수로 공격하지 못하게 막는 면역 조절법으로 제1형 당뇨병 2기 증상 환자에게 3기 발병을 늦추는 약물입니다. FDA는 이번 승인은 초기 형태의 1형 당뇨병을 가진 76명을 상대로 14일간 진행한 임상 이상 시험을 토대로 이뤄졌다며 이 약을 처방받은 실험군은 진단까지 4년이 걸렸지만 위약이 투약된 실험군은 2년이 소요됐다고 밝혔습니다. 프로벤션 바이오사는 이 약의 14일치 공급분 가격이 19만 3,900달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약의 부작용으로는 특정한 백혈구 수준의 감소, 발진, 두통 등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북부 뉴저지 버겐 카운티 일대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엘렌 박 주 하원 의원은 뉴저지 한인 상록회에서 열린 뉴저지 김치의 날 행사에 참석해 김치의 날 제정 법안을 주 의회에 상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박 의원이 제출한 김치의 날 제정 법안은 한인들의 대표적인 음식인 김치의 문화와 역사적인 가치를 기리기 위해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뉴저지에 많이 살고 있는 한인들의 염원을 담아 이번 김치의 날 제정 법안을 상정했다며 또 김치의 날 제정에 그치지 않고 한인들의 고유 명절인 음력설도 기념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재무분석단체 Truth in Accounting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시카고를 포함하는 일리노이가 뉴저지, 커네티컷과 함께 미국에서 재무 상태가 가장 안 좋은 3개 주로 손꼽혔습니다. TIA는 보고서에서 미국 50개 주 가운데 31개 주가 2022 회계연도를 재정적자 상태로 시작했으며 단 19개 주만 흑자 재무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상의 재정 상태에 있는 주는 알래스카로 가용 예산 261억 달러, 납세자당 잉여 세수 96,8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재무 상태가 최악인 주는 뉴저지로 예산 부족분 1,977억 달러, 납세자당 부채 부담이 58,700달러에 달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4일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의 위헌 판결을 내리며 시행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대응책으로 보입니다. 교육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구제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는 이번 조치로 8번째 연장됐습니다.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는 현재 소송이 걸려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법원에서 승소해 시행이 허용되는 시점에서 60일 이후까지 연장됩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휴가 시즌 동안 여행 인구가 5,460만 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인구는 최소 4,90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뉴욕과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 대도시 지역에는 교통체증 시간이 평소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여행 인구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 2020년 이후 최대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는 토요일과 일요일 차량 정체 시간대는 오후 4시에서 8시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귀갓길은 오전 11시 이전 또는 늦은 오후 8시 이후로 계획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한편 항공기를 이용해 여행하는 인구는 450만 명가량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8% 증가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